안녕하십니까. 북한 추적의 김명성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최측근 조영훈 노동당 조직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의 그림자, 타고난 아첨꾼, 야만꾼, 단 한 차례 처벌 이력도 없는 철저한 자기관리, 여성을 출세의 도구로 활용. 이는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영훈 노동당 조직비서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조영훈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며 김정은의 오른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이 맡고 있는 노동당 조직비서는 과거 김정일이 1980년대에 담당했던 직책입니다. 김정일은 조직비서 직책으로 김일성과 북한을 공동 통치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는 외형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비서국을 구성하는 일개 부서에 지나지 않지만 규모와 기능, 권한은 실로 막강합니다. 조직 지도부는 북한 노동당의 인사권, 정책권, 검열권을 가진 부서로 당 속의 당으로 불립니다. 조영훈은 1957년 10월생으로 출생지는 자강도, 강원도 등 여러 설이 있지만 황해도 출신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출신인 조영훈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출세력도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급 탈북민에 따르면 조영훈은 겉보기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나 누구보다 권력욕이 강해서 유년 시절부터 친구의 연인을 출세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 시절 출세를 위해 연인을 배신하고 고위 간부의 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나 결혼을 못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영훈은 북한 권력층에서 행운아로 불립니다. 조영훈이 대학을 졸업할 시기인 1980년대 치밀한 사고와 논리를 갖춘 똑똑한 이공계 출신을 중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로 졸업하기도 전에 당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의 간부 후보가 되어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조영훈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행운은 초임지였던 강원도당에서 김정은과 조우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강원도에 위치한 별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조영훈은 강원도당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김정은과의 친밀감을 쌓게 되어 2009년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조영훈에게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영훈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영훈은 이후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2015년 3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처형 등을 겪으며 경험과 명성을 쌓게 됩니다. 2014년 5월 평양에서 23층 신축 아파트가 붕괴해 수백 명이 사망했을 때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위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조영훈의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영훈은 2014년 김정은을 처음 공개 수행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지근거리 수행보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조영훈이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원로의 집에 찾아가 김정은의 특명을 전달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또 김정은의 측근이 그의 앞에서 본인도 모르는 실수를 했는데 조영훈이 측근을 찾아가 김정은 대신 꾸짖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2021년 8월 태풍 피해 지역을 시찰할 당시 조영훈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김정은과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보당국자는 조영훈은 조직지도부 또는 서기실에서 김정은의 지시와 보고를 출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영훈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김정은과 함께 했습니다. 김정은을 보좌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기에 미국 국무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개인 대북 제재 중 인권유린건으로 제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열병식에서 이른바 가수코트 4인방의 한 명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공개된 김정은의 백마질주 장면에서도 바로 옆자리를 차지해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당 제8기 9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대신에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는 노동당 규약에 명문화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회의 사회권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6월 8일 제8기 5중 확대회의에서 김재령이 가지고 있던 조직 지도부장까지 겸직하게 되면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고위급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의 신임을 얻게 된 조영훈은 김정은의 최고위급 측근들만 초대되는 비밀의 1호 술파티에도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참석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영호는 단 한 차례 처벌도 없을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타고난 아첨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조영훈의 가장 큰 장점은 이른바 과하지 않은 언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김정은의 옆에부터 보고하거나 말을 섞으려 애를 쓸 때도 조영훈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고위 탈북자는 조영훈의 침착한 성격과 몸에 밴 아첨 등 처세술이 출세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영훈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에게도 각별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영훈은 김여정의 입당 보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여정에게 잘 보이려고 심기경호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조영훈의 과도한 처세술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흔히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하면 치졸하고 약삭빠른 간신배를 떠올리며 기회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조영훈 주도로 진행되는 반시정화 정책 등 통제 강화에 북한 주민들은 물론 간부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영훈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 악법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북한 내부에선 숙청의 피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처세술에 능란한 조영훈이 만인의 원한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세술에 강하고 자기관리가 완벽한 조영훈도 가족들의 부정부패는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조영훈의 여동생이 오빠의 위세와 권세에 기대어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벼락 출세를 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조영훈의 아들도 술을 좋아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조영훈이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가족 문제가 통제되지 않으면 가족 문제가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